제15장 난류 아크 모델링의 한계와 이론적 필요성. 다음은 난류 발생 이론 및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난류는 매우 복잡한 현상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발견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난류 유동을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온 난류 유동을 모사하는 몇몇 반경험적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고온 난류의 경우 모델링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 아크 난류는 방전 조건에 따라 프로세스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얻은 경험적 상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기 아크 난류를 해석하기 위한 순수 이론적 방법론이 시급하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한되고 검증된 기본 가설을 검토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가설은 두 물리량의 차원을 곱했을 때 플랑크 상수와 같아지는 전하쌍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자기, 충격 공간, 에너지 시간, 그리고 질량 속도 모멘트라는 네 가지 쌍이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실제 전하로 간주됩니다. 특히 질량을 전기 전하처럼 취급하는 가정은 정적 중력 상호작용 법칙이 전기 전하의 법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계산한 중력 상수의 이론값은 실험값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아가 움직이는 전하가 특수장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로런츠 힘이 전하의 궤적을 희게 만들어 선의 유동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대기의 토네이도나 사이클론, 그리고 난류와 같은 다양한 와류 현상을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전기 아크의 난류를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전하의 이동으로 생성되는 필드의 기존의 자기장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드 투과율과 같은 기본 상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나툴의 트리앙넬과 전자 구조 모델을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가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하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이 하위 입자의 전하량과 질량은 전자의 전체 값과 같다고 봅니다. 이때 하위 입자의 회전 속도는 광속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하여 계산에 활용합니다. 필드의 물리적 특성을 정해야 하기 위해 평균 필드 라인 길이 L을 식1과 같이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수 파이 값은 필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기장은 약 137, 와류 필드는 약 7.06 곱십의 구승의 값을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드 자속 P와 유도 자기장 B를 도출하며 하위 입자의 회전 전류 I를 통해 필드 강도 H를 식5와 같이 산출합니다. 최종적으로 필드 투과율 뮤는 식6으로 정의되며 와류 필드의 경우 질량과 전하가 같다고 보아 특정 투과율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드 에너지는 식7과 같이 정의되며 이 필드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 입자는 로런츠 힘을 받아 회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이클로트론 반지름과 주파수가 결정되며 회전 질량에 의한 유도 자기장은 사이클로트론 주파수와 대응됩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이를 잠재적 와류로 간주하지만 필드 에너지가 입자의 무작위 병진 운동 에너지보다 커지는 임계 조건에 도달하면 명시적인 와류로 전이됩니다. 이 임계 상태는 식12와 같이 밀도, 병진 속도, 투과율 및 임계 필드 강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와류 발생의 임계 조건을 결정하는 물리적 관계를 분석합니다. 식13에서 정의된 임계 전개 강도는 이상기체 가정을 통해 식14와 같이 압력의 함수로 변환됩니다. 대기압 조건에서 이 값은 약 0.018에서 0.02 크그뮤스 범위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임계 전개 강도는 압력에만 영향을 받으며 압력이 하강할수록 자류 와류가 더 쉽게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유동과 전자기장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와류를 모델링합니다. 질량 유동 밀도는 전류 밀도에, 총 유량은 전류에 대응됩니다. 식15는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와류 전개 강도식입니다. 난류는 관 중심이 아닌 특정 임계 거리부터 발생하며 외곽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저 자류 난류 구역을 형성합니다. 와류 중심의 강도는 식16으로 계산하며 벽면 근처에서는 유속 모멘트에 의해 와류 크기가 제한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벽면 난류 속도 프로파일 분석 부분입니다. 난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검증하기 위해 임계 레이놀즈 수인 레크르를 이론적으로 계산합니다. 와류장에 의해 난류가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식12와 15를 통해 임계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17에서 임계 속도 V2를 정의하고 이를 평균 밀도와 속도 U에 대해 정리하면 식18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운동 점성 U와 평균 자류 행로 L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식19와 같이 임계 레이놀즈 수가 도출됩니다. 이때 루트 μm 0로 값은 잠재적 난류장의 특성 길이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임계 레이놀즈 수는 이 특성 길이와 매질이 평균 자류 행로 사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벽면 난류 발생 시 나타나는 보편적인 속도 분포 특성을 보여준다. 벽면 난류의 보편적 속도 프로파일에 대한 이론적 파라미터와 실험적 측정값을 비교 분석한 표이다.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임계 레이놀즈 수를 실제 실험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기압 0도 조건의 질소가스 유동을 예로 들면 이론적인 레크르은 4430으로 계산되며 이는 실험값보다 약 2배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μm 값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유동장 외의 다른 현상이 난류를 유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점이 문제인데 실제 원통 파이프의 측류는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식 20과 같이 곡소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면 최대값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이론적 레크르은 곡소 레이놀즈 수보다 8배나 높게 산출됩니다. 튜브 내부 유동에서는 자유 와류뿐만 아니라 벽면 근처의 마찰이 난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벽면 마찰은 측류에서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난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밀도와 플럭스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식 21과 같이 와류 강도 흡을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벽면으로부터의 거리 의무에 따른 함수가 됩니다. 이를 통해 벽면 근처의 속도 분포를 정의하면 식 22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적으로 증명된 난류 유동의 보편적 속도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U+와 Y+는 벽면 전단 응력과 점성 계수를 이용해 무차원화한 변수들입니다. 벽면 난류의 보편적 속도 프로파일은 측류 경계층 구간과 두 개의 선형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계수 A와 B는 벽면에서의 유동 및 와류 속도에 대응하는 상수로 정의되며 플럭스 파이브는 Y+M에 대해 선형적으로 의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발로그 좌표계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임계 조건 및 난류 형성 기전 부분입니다. 장 강도 흡은 Y+M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상승하다가 임계값인 흡크르에 도달합니다. 만약 흡가 흡크르보다 커지면 초기 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유 와류가 형성되어 초과분을 상쇄하며 평형을 이룹니다. 이때 자유 와류의 장 강도는 흡에서 흡크르를 뺀 값과 같으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흡크르은 프부프와 르느 음우 플러스 르느 Y0+, 르느 으크르 플러스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속도 프로파일의 두 번째 선형 구간은 계수 B2가 B1의 절반인 특성을 가지며 르느 음우 플러스가 임계값의 2배가 되는 지점에서 자유 와류가 자립하며 종료됩니다. 또한 장 강도의 일정함과 플럭스의 상승 사이의 모수는 상대적 와류 투과율됨의 가변성으로 설명되며 이는 식 23과 같이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차원 속도와 거리의 곱을 통해 임계 레이놀즈 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식 24의 결과는 실제 실험 데이터와 높은 일치도를 보입니다. 난류 유동이 측류 하층과 만나는 지점에서 U+J와 Y+J는 B1과 같습니다. 측류 하층에서는 U+가 Y+와 같고 기울기가 1인 반면 난류 유동에서는 기울기가 BY+로 나타납니다. 이때 벽면에서의 와류 속도 계수인 A는 U+J와 근사합니다. 표 1의 이론값과 실험값 사이에 발생하는 일부 차이는 와류의 비이상적인 특성과 경계층 하층의 크기를 무시한 점, 그리고 프로파일의 두 선형 구간이 실제로는 완만하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강제 벽면 난류의 임계 레이놀즈 수를 분석하면 이론값은 544, 실험값은 420으로 나타나며 이는 곡소 임계 레이놀즈 수인 레크르로크가 약 550 정도라는 결과와 일치합니다. 분석 결과, 난류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레이놀즈 수가 10의 3승에서 10의 4승 사이인 낮은 영역에서는 벽면 마찰로 인해 난류가 생성됩니다. 반면 레이놀즈 수가 10의 4승을 초과하면 유동장의 강도가 임계치를 넘어 중심부에서 자유 와류가 발생하는 자유 난류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아르곤 아크 와류 및 에너지 분석 부분입니다. 전기 아크의 난류는 일반적인 냉각 유동과 에너지 생성 기전부터 다릅니다. 냉각 유동이 흐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와류를 만든다면 전기 아크는 막대한 열 에너지를 소모하여 난류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일기압, 온도 1만 켈빈 조건에서 공기 플라즈마의 엔탈피는 음속에서의 운동 에너지보다 약 10배가량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수준 덕분에 열적 난류는 매우 강한 유동 교란을 일으키며 특히 열 노즐 효과를 통해 플라즈마의 열 에너지가 와류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며 발달하게 됩니다. 전류 IU65A, 가스 유량 직 7.7gs, 직경 D 10mm 조건에서 아르곤 아크의 와류장 강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열전 단률의 세 가지 성분인 1. 크스, 2. 크콘드, 3. 크툴브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1은 실험 프로파일, 2는 제한 구역 내 음울 콘스트 보정을 적용한 이론 프로파일, 3은 보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론 프로파일이다. 난류 상태의 아르곤 아크 내에서 발생하는 와류 크기의 분포 특성을 보여준다. 반경 방향에 따른 유효 엔탈피 증가량의 분포를 1, F1과 2, F2로 나누어 나타낸다. 와류의 성장 과정에서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일어나는데 와류 중심부에서는 이 효과가 줄 가열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찰열로 인해 내부 온도와 압력이 계속 상승하다가 결국 로런츠 힘이 이를 버티지 못하면 와류는 폭발하며 파괴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입자의 최대 속도는 와류 과열 엔탈피의 제곱근의 1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와류의 폭발은 온도 분포가 불균일한 영역에서 난류 열전달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유효 엔탈피 증분을 도입하거나 와류 동역학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난류 아크 기둥의 반경 방향은 특성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와류는 인가된 전개가 임계값인 H크루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생성되며 열 노즐 효과에 의해 선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한계치는 음속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와류 중심의 속도는 음속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계 조건에서 와류의 자기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가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식 25와 26에서 보듯 임계 회전 주파수와 부분 유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결정되며 이는 질량 유량과는 관계없이 와류의 임계장 값에 의해 정의됩니다. 다음은 와류 특성 및 열전달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와류 자기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와류 유도 자기장 B와 주파수 F의 관계는 식 27과 같이 정의됩니다. 와류 에너지가 H크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계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자기장 강도 H를 통해 주파수와 유도 자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식 28과 29를 보면 제3영역에서 H가 증가할수록 와류 주파수와 유도 자기장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 H의 증가는 와류 크기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결국 아크 기둥의 경계에 도달하여 와류의 성장이 제한되는 제4영역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와류 투과율과 와류성의 관계입니다. 식 30에서 보듯 와류 자기장 투과율 뮤는 H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서 와류성 치는 자기화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대 투과율 뮤에서 진공 투과율 뮤 0를 뺀 값으로 정의됩니다. 식 32에 따라 H가 임계치 H크루보다 큰 영역에서는 와류성이 음수가 됩니다. 이는 열적 난류로 인한 엔탈피 변동과 주파수의 관계를 통해 볼 때 와류 자기장이 강해질수록 아크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류 에너지 소모와 엔탈피 변동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난류의 단위 부피당 전력 소모 Q툴브는 식 33과 같이 열전달률 Q툴브와 연관됩니다. 이때 에너지 발달 시간의 역수인 F를 와류 주파수 F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식 35와 같이 주파수 F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H와 엔탈피 변동 델타 H를 각각 식 36과 37로 계산하며 식 38의 Y를 통해 와류 크기가 제한되는 제4영역의 시작점을 추정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전기장 강도 2와 총 여류속을 구하기 위해 전기전도도, 복사 손실, 열전도도 등의 플라즈마 물성치를 반영합니다. 난류 아크 내의 에너지 평형은 줄 가열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복사 손실과 전도 및 난류 열전달로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내경 10mm 튜브에서 전류 65A, 아르곤 유량 초당 7.7g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레이놀즈 수는 약 1.07 곱하기 10의 5승으로 전형적인 난류 유동 특성을 보입니다. 반경 방향 0.25mm 지점에서 자유와류가 형성됨과 동시에 난류 여류속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경 0.9mm 부근에서는 와류 강도가 임계값인 1.8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매 초미터에 도달하며 이 지점부터 엔탈피 펄세이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2.25mm 지점부터는 와류 크기가 제한되면서 와류 강도와 크기 프로파일의 굴곡이 발생합니다. 반경 0.9mm 지점을 기점으로 난류 열전달이 전도 열전달을 압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엔탈피 변동이 급격히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난류 열전달이 지배적인데 이는 단순한 운동 에너지의 펄세이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와류가 파괴될 때 발생하는 장에너지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유효 엔탈피 증분 값이 잘 일치함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2.25mm 지점이 영역의 경계임을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결론 및 부록 부분입니다. 난류 아크를 모델링할 때 비정상 와류 거동과 불균일한 온도, 속도장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유효 엔탈피인 델타 HF를 핵심 인자로 도입합니다. 유효 엔탈피는 식 33번부터 35번까지의 관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식 39번의 적분 형태를 통해 산출됩니다. 초기 온도와 속도 프로파일이 주어진 상태에서 계수 F를 구하면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효 엔탈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